삶의 난제를 명쾌하게 풀어내는 빼기의 방정식. 유연성을 잃은 욕망은 별을 잃은 난파선과 같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터득한 내적 유연성을 높이는 방법을 삶의 다양한 변화에 적용할 줄 안다. 개인적으로 유연한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가 평생 추구해야 할 목표다라는 산마오의 말에 공감한 적이 많다. 한 사람이 인생길을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는 IQ나 EQ, 인맥 또는 재능이 아니라 내적 유연성에 따라 결정된다. 유리구슬 같은 사람은 한 번 떨어지면 산산조각이 나지만 고무공 같은 사람은 바닥에 떨어져도 탄력을 이용해 다시 튀어오르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다. 그러니 인생을 멀리 가기 위해서는 마음의 힘을 길러야 한다. 1. 유연함의 거리를 유지해야 삶이 편해진다. 심리학의 적절한 거리 유지라는 법칙을 알고 있는가? 이는 대인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거리를 지키지 않고 넘어서면 관계가 어긋날 수도 있다는 개념이다. 가까운 사이든 먼 사이든 모든 관계는 적정 거리를 지켜야만 한다. 산마오는 자신의 저서 사하라 이야기에 그녀와 이웃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사하라에 정착한 산마오와 호세는 이웃 주민들과 생활 습관이 달랐음에도 친절하고 활달한 성격 덕분에 그들과 금세 친해졌다. 처음 이웃집에 초대받은 산마오는 현지 여인에게 물로 바닥 청소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런데 그 뒤로 이웃들이 자주 산마오의 물통과 빗자루를 빌리고 한 번 가져가면 저녁까지 돌려주지 않는 통에 정작 그녀가 필요할 때 쓸 수 없는 상황이 이어졌다. 시간이 지나 이웃들은 산마오의 생활 방식을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녀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물건들도 좋아 보인다며 자주 빌려가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이면 물건을 빌려달라는 아이들이 끊이지 않고 찾아왔다. 전등 하나, 양파 하나, 선풍기 등등 산마오에겐 대수롭지 않은 것들이었지만 안 빌려주자니 마음이 불편했고 또 빌려주자니 언제 돌려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망설여졌다. 나중에는 집을 나서면 문 앞에 있던 아이들이 돈을 달라며 손을 내미는 상황까지 펼쳐지자 그녀는 극심한 피로감과 함께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이 에피소드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거리를 유지해야 서로 편하게 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아무리 친밀한 관계여도 만날 때 거리를 두지 않으면 누군가는 산마오처럼 견디기 힘들어할 수도 있다. 최고의 관계는 친근한 거리를 유지하는 관계다라는 말처럼 그 어떤 관계도 적당한 거리 유지는 필수적이다.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거리여야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니 말이다. 2. 욕망을 유연하게 유지해야 삶이 수월해진다. 칸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한 단편영화 블랙홀을 보고 절제를 모르는 욕망이 어떻게 사람을 집어삼키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영화 속 남성은 프린터 앞에 서서 자료가 출력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기다려도 프린터에 반응이 없자 그는 참지 못하고 프린터를 발로 차버렸다. 그러자 프린터는 검은 구멍이 인쇄된 종이를 한 장 뱉어냈고 남자는 의아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종이를 옆 탁자 위에 두었다. 잠시 후 그가 다 마신 물컵을 방금 그 종이 위에 올려놓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남자의 컵이 종이의 검은 구멍 속으로 떨어진 것이다. 남자가 구멍으로 손을 뻗자 신기하게도 컵을 다시 꺼낼 수 있었다. 남자는 곧 종이를 이용해 자판기에 초콜릿 하나를 꺼내는 데 성공했다. 그는 이내 상사의 금고로 눈을 돌렸다. 곧 종이를 금고 위에 붙이고 손을 집어넣었더니 무리 없이 돈 뭉치를 꺼내들었다. 두 번째, 세 번째.
책상 위에 돈 뭉치가 가득 쌓였는데도 그는 만족스럽지 않았다. 그는 결국 구멍에 자기 머리를 불쑥 집어넣고 천천히 금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가 다리를 집어넣는 순간 실수로 금고 위에 붙인 종이를 건드리는 바람에 종이가 떨어지고 말았다. 그는 그렇게 금고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빠졌다. 처음 그의 욕망은 작은 초콜릿에 불과했지만 이성이 욕망에 잠식당하자 탐욕이 그의 내면을 갉아먹다가 그 자신까지 삼켜버린 것이다. 조지 버나드 쇼는 인생에는 두 가지 비극이 있는데 하나는 당신의 욕망이 만족을 모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당신의 욕망이 만족을 얻었을 때이다 라고 말했다. 지나친 욕망은 오히려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이유는 종종 삶의 고통 때문이 아니라 욕망이 만든 블랙홀 때문인 경우가 많다. 자기도 모르게 욕망에 사로잡혀 이리저리 몸부림치다가 보면 궁지에 몰릴 수 있다. 유연성을 잃은 욕망의 역풍을 맞는 건 결국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다. 인생은 바다 위를 항해야 하는 배와 같아서 욕망을 유연하게 유지할 줄 알아야지만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고 순항할 수 있다. 3. 유연한 인지력을 유지해야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사고방식은 사람의 행위를 결정하고 인지력은 선택을 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발휘한다. 인지력을 유연하게 유지해야 선택의 폭을 넓게 가지고 국한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 심리학에 인지 통로화 현상이라는 개념이 있다. 통로를 통해 사물을 보면 통로 속의 사물만 볼 수 있어서 외부의 사물을 보려면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야 한다는 뜻이다. 사람의 인지력도 마찬가지다.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인지력을 유연하게 운용해야 운신의 폭이 넓어지고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달걀을 쉽게 깨뜨리지 않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익혀서 탄성을 더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인식의 한계를 극복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고정관념을 깨뜨려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것이다. 유연성이 높은 인지력은 삶을 치유하는 양약이자 미래를 좌우하는 열쇠다. 인식의 유연성이 높아야 선택의 차원이 다양해지기 때문이다. 신맛, 단맛, 쓴맛, 매운맛, 짠맛 중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게 인생이다.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빛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빛이 아니라 어둠에서 다시 떠오르는 빛이다 라는 말처럼 삶이 우리에게 주는 시련은 지고지순하게 운명을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 똑바로 보고 어려움을 극복하라는 의도다. 내면이 유연한 사람은 바닥을 쳐도 다시 튀어오른다. 타인과의 만남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삶의 온도가 더해지고 욕망을 유연하게 이완하면 삶이 한층 수월해지며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유연하게 인식하면 선택의 폭이 다양해진다. 부디 당신도 내면이 유연한 사람이 되어 삶의 다양한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길 바라며 인생의 진정한 모습을 받아들이며 자신만의 멋진 인생을 살아가길 기대한다. 적절한 때 인생의 컨트롤 버튼 누르기. 조우 커빙 작가는 인간에게 필요한 두 가지 중 하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용기이고 무언가를 완성하지 못했을 때도 차분함을 유지하는 평상시임이라고 말했다. 인간의 길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우리는 그 길 위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득과 손해를 경험하고 선택과 포기를 배운다. 특히 중년이 되면
적합한 친구와 관계를 고르는 데 도움을 주는 시간이라는 경험이 더해진다. 이때 우리에게는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때로는 인생의 일시정지와 삭제, 그리고 재시작에 관해 배우고 적절한 때에 망설임 없이 컨트롤 버튼을 눌러야만 원하는 인생이 펼쳐진다. 인생은 부단한 빼기의 과정이다. 어울리지 않는 배우자도, 말이 통하지 않는 친구도, 부정적인 감정도 다 털어내고 인생을 단순하고 순수하게 만들어야 자신을 위한 더 많은 공간과 시간을 만들 수 있다라는 말도 있다. 중년에 접어들면 과감하게 이별을 시도하고 주변 관계를 정리하며 불필요한 일과 사람을 차단함으로써 적기에 인생의 삭제 버튼을 누를 줄 알아야 과도한 고민이나 망설임 없이 자신이 원하는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혼란스럽더라도 인생의 길은 스스로 걸어가야 한다. 가끔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가 나오더라도 이 길을 지나야 성장하고 갈림길을 선택해야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 길을 따라 성숙해지다 보면 마침내 이해하게 된다. 관계를 많이 맺는 게 무조건 좋지만은 않고 실수를 저질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는 용기, 무엇이든 버릴 수 있는 패기와 쟁취하려는 담대함이다. 이런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과 열정을 유지하며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